안녕하십니까. NORMS의 백악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파일을 이용한 모델링 및 구조 해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과 같은 그 오토캐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쪽에서 CAD 파일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CAD 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D 파일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이 블락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죠. 이 블락 한 부분과 그리고 이 블락 한 부분. 네, 그런 다음 이 샤프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샤프트가 되고, 네. 일단 샤프트 조금 빼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빼고 이쪽 블락만 한번 가져와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블락하고 이 블락, 네, 두 개를 들고 와서 모델링을 하면,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 C를 합니다. 그리고 새 파트에 붙여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제 이쪽에서 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은 이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찾은 게 아마 이쪽일 겁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C에서 여기도 컨트롤 V로 갖다 붙이도록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이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이 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쫙 그어보시면 예, 뒤쪽에 있는 부분에 이제 원이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도 한번 쭉 연결하면, 네, 이쪽 부분과 연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건 아마 키가 들어가는 키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세트, 또 이 부분이 한 세트, 그리고 이쪽에 베어링 부분이 한 세트, 베어링 카바가 한 세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일단 이렇게 들고 왔으면 이 조금, 네, 거기서 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왔으면 이제 들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캐드 도면 부분을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뭐 저는 간단하게 이게 드로잉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합니다. 뭐 워크벤치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작업을 하셔도, 저희는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를 가져오고, 그리고 지오메타리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뉴 스페이스 클레임 지오메타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고, 네, 스페이스 클레임 실행이 되면 이제 스케치 2차원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Return to 3D 모드라고 있습니다. 3차 모드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파일에서 오픈을 합니다. 여기서 오픈을 하셔도 되고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파일 이름이 확장자가 스페이스 클레임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AD 파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자를 오토캐드 파일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CAD 파일이 열리죠. 근데 이게 CAD 파일을 그냥 들고 오면 순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그 옵션에 보시게 되면 이 라인 바디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라인 바디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라인 바디가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CAD 파일을 열게 하시게 되면 어태치 페일드 실패라고 나옵니다. 왜? 기차원 CAD 도면에 라인 밖에 없는데 그 라인 바디를 안 들고 오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실패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픈을 해서 오토캐드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택을 하고 옵션에서 이게 라인 바디를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저장했던 2차원 CAD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CAD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 편하게 중앙 부분으로. 그래서 이동하는 명령은 M이거든요. M에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화살표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잠시만요. 무브에서 지금 2D 상태였군요. 2D 상태였으니까 이게 명령어가 먹지를 않았습니다. 리턴 투 3D 돌아가셔가지고 M을 누르가지고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선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 커브를 선택하면 선택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원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이 점을 저희가 원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로 해가지고 이 좌표 쪽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 형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상이 있는데 저희가 이 프레임은 안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프레임 들고 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그겁니다. 그 기어라고 생각합니다. 기어. 그래서 기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먼저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일단 제일 중앙에 있는 부분부터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쪽이 이제 CAD 도면상에는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샤프트를 먼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쪽 부분도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안쪽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안쪽. 이 안쪽 면.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쪽 안쪽 면에 이렇게 닫힌 이제 이 라인으로 닫혀져 있는 내부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디자인 쪽으로 가셔가지고 P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쪽 면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채워졌으면 이제 이 면을 가지고 샤프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진 면을 가지고 여기서 풀 디스플레이를 가시고 디자인에서 풀을 선택합니다. 풀 당기기. 그런 다음에 노머지를 꼭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노머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음 모델을 만들어 두 개가 자동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회전을 할 겁니다. 그죠? 리볼브를 선택하셔서 이 좌표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풀 360도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샤프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샤프트가 생겼지만 이 샤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도면을 다 들고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델리트로 가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샤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샤프트가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샤프트에 붙는 이 휠이 됩니다. 그 바퀴 부분.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이쪽을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사각 박스에서 선택되는 모든 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걸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배곡선이 형성이 되죠. 다시 여기서 P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을 선택을 하시고 네, 노머지의 면 선택하고 레볼루트에서 축 선택하신 다음에 360도 네,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휠이 완성이 됩니다. 휠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기어 부분 쪽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의 이 라인은 필요가 없겠죠. 실제 이 라인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단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어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P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쪽 면이 선택이 되었죠. 그래서 이쪽 면을 다시 풀을 이용을 해서 노머지 선택하고 면 선택하고 레볼루트 해서 축을 선택합니다. 이 축은 뭐 이렇게 축을 선택하나 아니면 이 바디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바디 중심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서로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C를 눌러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디를 누르게 되면 표면을 서피스를 누르게 되면 이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컬러에서 페이스 컬러를 바꿀 것인지 바디 컬러를 바꿀 것인지 저희는 바디 컬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는 휠의 바디 컬러는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바디 컬러는 네, 이 컬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샤프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 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이제 이 판이 들어가 이거 빠지지 못하도록 이제 볼트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데 이 볼트 체결 부분에서는 한번 먼저 볼트는 일단은 제외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나중에 이제 볼트가 여기 보면 이제 그 육각 볼트가 아니고 그 헥사 볼트라고 그러나 그쵸? 안에 이제 육각이 되어 있는 헥사 볼트겠죠. 그게 되어 있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 쪽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선택을 해서 P를 선택을 하시면 면이 형성됩니다. 다시 여기서 풀을 선택하셔 가지고 네, 노머지에 하시면 이 면이 하나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 면은 이 샤프트하고 이제 볼트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어링 하우징입니다. 이게 이쪽 부분 이제 베어링이 될 거고 이게 볼이 되겠죠. 그래서 볼을 먼저 하나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풀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노머지로서 이 라인을 선택해서 360도로 하면 이렇게 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볼을 측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을 할 때는 어레이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큘러 패턴, 패턴 기능이죠. 어레이는 아마 CAD에서 나오는 명령어 같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 이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볼을. 그런 다음에 이 패턴을 이용해서 이 볼을 볼을 이 반경 방향으로 한번 먼저 배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3번을 누르게 되면 이 바디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면이 선택이 되는데, 그래서 3번을 클릭하면 이 바디가 선택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쪽에서 이 바디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서큘러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전시킬 이 엣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8개를, 나는 2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20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20개를 하면 서로가 겹치겠네요. 그죠? 그래서 18개 정도 비어링을 하면 안 겹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볼 비어링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18개가 아니고 16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비어링의 볼이. 그런 다음에 이제 베어링 하우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하우징 작업은 아마 이쪽 영역이 베어링의 하우징이 될 겁니다. 여기서도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쪽 면이 안쪽으로, 물론 이쪽 면도 있고, 여기서 이제 P를 선택을 하면 아마 2개의 면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패턴을 살짝 감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면도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래, 이 면은 델리트를 하시고 이 한 면만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을 이용을 해서 면을 선택하고 노머지, 그 다음에 회전 방향, 그리고 360도 하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형성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베어링의 하우징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아마 이쪽에는 이제 볼트 같은 게 들어가서 축에 고정이 되겠죠. 베어링이. 그죠? 그리고 다시 P를 누릅니다. 이쪽 부분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체크 해제를 하시고, 얘를 가지고 풀을 이용을 해서 노머지를 하신 다음에 레볼루트 선택, 이 저면을 기준으로 레볼루트는 아니죠. 이걸 기준으로 레볼루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지금 샤프트가 쭉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없어서 지금은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패턴도 됐고 이것도 됐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저희가 단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이쪽 단면을 누르셔 가지고 X를 누르시면 됩니다. X. 여기 보시면 그 섹션 모드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우징 이렇게 돼 있고, 볼이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베어링 하우징이 있고, 이 베어링을 감싸는 이 전체 하우징이 있죠. 그래서 이 하우징을 이제 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하고 이거 지우고,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감싸는 하우징이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중앙에 라인이 있으면 중앙 라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P를 선택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없는 거 삭제하면 되고, 이 부분도 삭제해 주시면 되고,
네, 이 부분도 삭제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베어링을 감싸는 이제 하우징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서피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풀을 누르셔가지고 노머지 하시고 서피스를 두 개를 다 선택하신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걸 선택하시고 면을 선택하고 동그랗게 돌리시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면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섹션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색깔은 네, 뭐 이 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의 색깔은 좀 다른 색으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으로 바꾸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섹션 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석에 필요한 모델링을 CAD 도면을 들고 와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과 같이 이제 지금의 도면이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이 일치를 하겠죠. 이 면의 중심점이. 그래서 얘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얘는 이 도면은 이쪽 방향에서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M을 가지고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기를 기준으로 얘를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방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플레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트들도 이 도면에서도 이쪽 방향의 도면에서 들고 와가지고 같이 플레이트 작업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쪽이 이쪽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샤프트가 안 나오죠. 그래서 샤프트를 이쪽으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를 하고 보면 샤프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샤프트를 뭐 M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무브를 해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좀 쭉 빼겠습니다. 나중에 이 샤프트를 고정을 할 겁니다.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단면을 잘라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샤프트하고 얘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된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에 가시면 컴바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merge or split object라고 되어 있죠. 그래 컴바인을 눌러가지고 꽉 차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제거를 할 거냐? 얘를 제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샤프트를. 그렇게 누르시면 이제 얘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안쪽 영역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X를 눌러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네, 샤프트하고 이제 중복이 안 돼 있죠. 얘는 이제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으면 뭐 샤프트 베어링이 연결되고 이쪽도 베어링이 물론 얘랑은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얘가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랑 뭐 키로 연결될 겁니다. 그죠. 키홈으로 연결될 거고 그 위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하중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한 걸 가지고 일단 뭐 샤프트를 이쪽을 고정하고 여기 하중을 한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링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오메트리가 3D만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3D가 이렇게 넘어왔죠. 이제 넘어왔으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단면을 한번 섹션을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샤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볼 베어링이 있고, 베어링에 지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샤프트 하중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모든 이제 원래는 이게 컨택 조건들이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본디드는 아닙니다. 꽉 맞물려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볼하고 하우징하고는 서로 미끌립니다. 그죠? 그래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컨택 조건을 줄 때 본디드가 아니고 no separation 되겠죠. 서로 미끌리기는 미끌리지만은 미끌리기는 미끌리지만은 떨어지진 않겠죠. 그래서 no separation 또는 프릭션리스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왜 볼 같은 경우에는 선접촉이기 때문에 거의 프릭션리스라고 마찰이 없다라고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프릭션리스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 보시면 얘랑도 서로 접촉은 돼 있는데 본디드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기아하고 얘하고 돌아가고, 이건 자연적으로 얘가 이제 회전함에 따라서 이 바퀴도 같이 회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같이 회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회전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 고정 지금은 다 본디드 조건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드 조건으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들고 왔을 때 이 접촉 조건에 접촉이 안 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고투에서 body without contact in tree, 트리에서 이 컨택이 안 돼 있는 바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택이 안 돼 있는 바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해석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go to body without contact in trees, 또 그 다음에 body part without contact in tree, 파트도 확인을 하고 바디도 확인을 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 컨택이 잡혀 있다 하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Mesh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헥사 메시로 짜졌는데 얘의 바디하고 이 바디랑 이 바디가 헥사 메시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걸 헥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소드에서 오토매틱에서 멀티존으로 바꾸고, 얘도 오토매틱에서 멀티존으로 바꿔서 격자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메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왜 자꾸 이런 메시로 바꾸느냐? 잠시만요. 여기도 테트라인 것 같네요. 하이드 시키고 얘도 하이드를 시켜서 보면 얘도 지금 테트라로 되어 있네요. 네, 형태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중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테트라로 이제 형상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메소드에서 멀티존으로 좀 바꿔줘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헥사로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이드를 시키. 이제 구슬 볼 부분. 이렇게 되면 이런 저촉점에서 응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중을 받게 되면 특이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특이해를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테트라에서 헥사 메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 바디에서 사이즈에서 사이즈 5를 하면 동일한 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메소드로 가셔가지고 이걸 멀티존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네요. 이제 네. 자, 이렇게 해서 show all 하셔가지고 이제 격자가 다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tatic structure로 가셔가지고 일단 이 부분을 픽스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force를 레일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는데 방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방향 y 방향으로 일시 100,000 뉴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00. 하설표가 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고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위에서 하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스트레스 툴 해서 솔브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은 금방 될 겁니다. 물론 안에 볼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 본디드 조건이라 크게 시간은 걸리진 않네요. 원래 본디드 조건이 아니고 프릭셔널리스나 프릭셔널 조건을 주게 되면 실제 이 부분들이 이게 받게 되면 서로 밀리거나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0.201mm 정도가 네. 가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네요. 네, 하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응력은 2.8MPa 구속 조건되어 있는 부분 응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에는 거의 응력을 받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력도 이렇게 응력을 받습니다. 그죠? 이쪽 누르니까 응력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팩터는 15. 발생하는 응력비가 워낙 응력이 작기 때문에 15 정도의 안전율이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일단 본디드로 다 주고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하십시오. 본디드를 주고 그리고 격자도 좀 러프하게 주시고 먼저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해석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컨택 조건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격자도 조밀하게 주시고. 그래서 컨택 조건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 실제 해석을 러프하게 해석을 진행할 때도 해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근데 만약에 격자도 많이 주고 컨택 조건도 비선형 컨택 조건을 다 잡고 해석을 진행을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럼 해석 에러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걸 해결하신 후에 이제 컨택 조건도 실제적으로 이제 조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격자도 이런 부분들 이제 메쉬를 더 주셔야 되겠죠, 그죠? 격자를 더 주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원 CAD 도면을 가지고 와서 3차원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그 모델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제 원으로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뭐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진행 가져와 가지고 같이 도면을 들고 와서 같이 좀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